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가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백남기 농민은 5.18 당시 계엄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지만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남의 배추 농민들이 수확량 감소와 중간 상인들의 매입 포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의 부감독이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에 발목을 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가 초대 본부장이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아시아 문화전당과 기능과 역할이 중첩이 되는데 정부의 문화전당 홀대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은 개관까지 진통이 컸습니다. 국책사업인데도 문화전당의 조직과 예산을 국가가 맡는 데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가까스로 합의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 만에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부로 무산됐는가 하면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당리 당략 법안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 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이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홀대의 배경에는 최순실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 씨가 초대 본부장으로 일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능과 역할이 중첩되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힘을 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기 차은택 씨의 은사와 외삼촌인 김종덕 씨와 김상률 씨는 각각 문광부 장관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습니다. 차은택이가 추천한 사람들이고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을 그 당시에 관할을 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주도한 문화창조센터 건립 사업은 5년간 총 예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두 기관의 핵심 비전은 사실상 대동소이합니다. 차은택 씨가 인맥을 동원해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인지 최순실 게이트 전국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학생들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방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은 개인에게 그 공권력을 위임하였고 그 힘을 사익을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휘두르고 있다.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풀리지 않은 다른 의혹 역시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있었던 어떤 모든 논란들이 최순실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는 사실에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서 더 화가 나는 거는 그런 의혹을 갖고도 검찰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던 최순실한테 하루의 유예기간을 줬잖아요. 전남도의회도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고 차기 대선까지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하게 밝혀내 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도 미래도 희망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특별 결의문을 내고 조직적인 은폐와 비호, 물타기 시도로 사태를 잠재우려 한다면 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모레 4일
나주에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분야를 지원할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2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최근 미래부로부터 무기한 연기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창조경제 사업은 현 정부 국정기조지만 최근 최순실 씨와의 관련성 의혹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2센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3.1도, 나주는 영하 1.8도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낮 기온도 13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추위로 인해 감기 가능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로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건강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내내 맑겠고요. 다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재입니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0.7도, 장성이 0.9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 12도, 담양이 13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13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체감 기온은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3도, 보성 1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00여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이 광주 5.18 구묘역에 안장됩니다. 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한 백남기 씨는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5월의 유공자인데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동안의 병상투쟁 끝에 숨진 고 백남기 농민. 두 차례에 걸쳐 부검영장 집행을 강행하려고 한 경찰이 집행을 포기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장례 절차가 논의됐습니다. 유족 측과 투쟁본부 측은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백남기 농민을 광주 5.18 구묘지에 안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고 안장심사 태스크포스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안장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5.18 구묘지에 안장하고 싶다고 위원들도 우리 단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구묘에서도 맞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백남기 농민은 중앙대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80년 5월 당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계엄군에 체포돼 투옥한 바 있습니다. 고인은 살아생전 고문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자신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백남기 농민의 삶 자체가 그 5.18 광주민주항쟁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5.18 구묘역에 묻히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은 오는 3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민주사회장으로 진행되며 고인의 시신은 발인을 마친 뒤 오는 6일 광주 5.18 구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관공서 납품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를 나서고 있어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뇌물장부가 나왔고 명단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LED 조명과 가로등, 보안등, 도로 조명 등을 생산하는 광주의 한 조명업체입니다. 최근 업체 대표인 박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용구 전 자문관 비리 사건에서 관공서 납품 비리로 수사를 확대 중인 검찰이 이 업체의 납품과 관련해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속상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일카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을 업무를 못하겠네요. 이 업체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광주 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주로 관공서에 납품을 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 광주 광산구청과 함께 이들 두 기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해 담당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가져간 데 이어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더라. 회사 있으냐 그렇게 이제 소문을 알고 그렇죠. 본인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9일에는 광주 광산구청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조명업체 등에서 발견된 이른바 관공서 뇌물장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명단에 포함된 사람만 100명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여러 업체 대표들과 관공서 관계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0대 김모 씨 부부를 3년 전부터 자신의 편의점에서 일하게 하고 법정 시급의 절반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광주 광산구 모 편의점 업주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김 씨 부부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이 씨는 부부의 5살 난 아이가 시끄럽다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김 씨의 부인을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폐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구례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자폐성 장애 1급 12살 홍모군의 머리를 북채로 때리고 싱크대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 적어도 3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간제 특수교사 63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정년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한 정 씨는 홍 군이 판소리를 못 부르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풍과 잦은 비로 전국 최대 배추 주산지인 해남 지역의 배추 작황이 부진합니다. 중간 상인들의 매입 포기와 수확량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는 해남 김장배추밭입니다. 풍성한 밭을 채워야 할 배추는 잎끝부터 말라가고 자라다만 배추들이 널려 있습니다. 스패를 입은 배추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배추잎이 노랗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배추 모종을 심은 뒤 비가 자주 내린 데다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강풍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금 결구가 이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배추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한파가 온다는데 스패로 수확의 차질을 빚는 배추밭은 420헥타르에 달합니다. 전국 최대 배추 산지인 해남군 재배 면적의 10%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합니다. 태풍 후에 비가 한 5일간 왔거든요. 그래서 물속에다가 잠겨 놓은 상태라 뿌리발을 못하고 잔뿌리들이 다 녹아버린 상태. 스패를 입은 배추밭은 중간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부담입니다. 스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관내에서도 지금 아무리 못해도 전체 물동량이 20% 이상 감소가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상 상태에 따라 해남 배추의 스패 면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배추 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111.22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1.6%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추 가격이 166.6% 오른 것을 비롯해 무가 93.1%, 상추는 79.5%, 토마토는 58.5% 등 신선 채소류가 폭등세를 이끌었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 건물을 축소에 건립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애초 특급 호텔을 21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 주변 상인 등의 반대로 16층으로 축소해 짓기로 하고 조만간 광주시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특급 호텔 안에 유치하려 했던 시내 면세점을 현재 백화점 건물에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가 되면 각종 질병에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네, 건강하게 가을을 나는 법에 대해 김민영 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절기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신체 온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개 감기의 경우에 기침이나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있다가 수일 후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간혹 폐렴이나 중이염,
부비동염과 같은 합병증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게 됩니다. 또한 실내가 매우 건조하고 또 바이러스 등이 증가되면서 알레르기 질환들, 특히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증상의 악화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어떤 분들이 환절기 질환에 걸리기 쉬울까요? 환절기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소아라든지 65세 이상의 성인, 당뇨병 환자들, 협심증과 같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간 질환, 신장 질환, 그리고 기관지 천식 등을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좀 더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이런 환자들은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 등의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아침에 이 목 상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환절기엔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환절기가 더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라고요? 네, 환절기에는 심혈관계통의 질환을 가진 환자들, 특히 노인 환자들이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는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 뇌졸중이랄지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몸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장질환이 새로 생기거나 있던 기저질환들이 악화되는 게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몸에 기름기 있는 노폐물들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이나 채소, 과일 등을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활동량이 줄면서 급격히 체중이 늘어나면 기저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당뇨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날씨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추운 날씨 혹은 날씨가 춥다면 실내에서 약간의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환절기에는 외출 후에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의 개인 위생을 관리를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기도나 이런 호흡기 쪽의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의 침투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차, 음료수 등을 수시로 섭취를 하고 실내 온도를, 습도를 50에서 60% 정도 유지를 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가습기 등을 이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등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좀 환기를 수시로 해주고 좀 더 날씨가 추울 때는 목도리라든지 겉옷을 하나 더 챙긴다든지 하면서 몸의 신체 온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가능한 좀 햇볕을 쬐어주면서 좀 선선한 날씨에 운동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고 과로나 과음, 흡연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해야 되겠고요. 네, 특히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은 이때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조세철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5.18 민주광장 일대에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조성하겠다던 계획을 재추진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조세철 의원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겨울 레포츠를 즐기면서 5.18 현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하고 사업에 반대했던 5.18 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광주FC를 인기구단으로 탈바꿈시키든지 차라리 다른 종목을 육성하든지 결단을 내리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김용집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광주시가 21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TF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광복회 광주연합 연합지부 등은 광주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을 우리 정부가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광주광역시당도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여수입니다.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보자는 취지에서 차량 통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직진하던 고속버스가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 옆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로 지난해 여수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26건으로 전국 1위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경찰이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차량의 운행 속도를 낮추는 것. 다음 달부터 도심권은 시속 50km, 주요 외곽도로는 시속 60km로 제한 속도가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시내 차량 통행 속도를 OECD 권고 수준인 시속 50km로 제한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7개 기관에서 여수시 전체 교통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도심부 속도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보행자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사망률이 6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해서 매년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나서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활동을 펼쳐왔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통행 속도를 낮춘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반면 시기상조란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다가 안전지대를 설치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동원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마지막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수시도 외곽도로에 대해서는 속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경찰에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 일부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새로운 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마을 자원을 활용해 체험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이 읽고 톡하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학교가 전남 진도로 문학기행을 떠났습니다. 호남대학교 문화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 비아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창의 콘텐츠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영광군 불감면 자원봉사대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곡성군이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말 테마 농촌관광지정마을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